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은 타 육신과 생화극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요. 사주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육신의 작용, 그 해석을 살펴보고 있지요. 이번에 그 위치에 따라 다른 비견의 해석입니다. 자, 연월일시에 담긴 정보 알아보고 갈게요. 자, 연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사람의 첫인상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와의 관계, 국가로부터의 어떤 혜택이 있을지, 그리고 내가 해외로 진출할 것이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회 환경, 아주 더 큰 국가의 환경이 바로 연주에 있습니다. 자, 연지에 있는 정보료는 그 사람의 집안 내력, 그리고 이 조상, 가문의 내력, 문화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월간을 통해서는 대표적인 사회 활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망이고, 또 이 월간에는요, 직업화되어서 쓰이는 육신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지입니다. 나의 부모는 어떤 분이실까요? 또 내가 살아온 환경,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까지 나의 청소년기, 청년기를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환경입니다. 그리고 직업, 진로, 적성의 출발점이죠. 자, 일지를 통해서는 일간의 현재 상태와 개인 심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또 나의 신체 상태는 어떨까 알 수 있죠. 자, 시간입니다. 시간은 나의 미래이고 또 말년을 뜻하니까 부부 생활, 그 부부의 결혼 생활의 끝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취미, 나의 사생활 공간은 일시이고 또 공적인 공간은 연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은 더더욱 나의 개인적인 취미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시지입니다. 시지는 나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무의식, 나도 잘 알 수 없는 욕망까지 이 부분에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녀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연월일시에 담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비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비견은요,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서 일간과 같은 음양이죠. 자,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는 어깨를 견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맥락 속에서 나와 동지, 그리고 멘토와 같은 사람, 또 이 사람은요, 일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협력적인 사람이겠죠. 일간, 나에게 협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 비견은요, 나와 비슷하면서도 이제 함께 경쟁하기도 하죠. 경쟁에서 이겨야 일간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편관이라고 하는 위기, 이런 스트레스를 또 비견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일간의 입장에서. 또 나에게 경쟁심이 된다면 이 편관이라고 하는
어떤 나의 위기 관리력이 이제 비견을 제화하기도 하죠. 자, 보살펴야 하고 또 나누어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 월지가 걸록이다. 그렇다면 걸록, 월지에 비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월지에 비견이 있다면 걸록격이라고 하죠. 특히 걸록격에 정관이 있어야 더 걸록격이라고 하죠. 위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배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을 정비한다거나 교육, 새로운 교육이나 또 말과 글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걸록격입니다. 자수성가하고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이고 또 긍정적이면서 도덕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이 바로 비견, 월지, 걸록입니다. 자, 이러한 비견을 한마디로 우리는 어깨를 견주다라고 했죠. 동지와 같다, 같은 생각, 또 멘토가 있는 것입니다. 비견이 있다면. 그리고 나 역시도 멘토가 될 수 있겠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독립심, 또 비견은 독립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교적이지만 비견이라고 하는 나와 같은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더 높지요. 자, 거래, 동업, 지출, 협동, 공동, 또 비견이 이 편재라고 하는 것을 제화하기 때문에, 극하기 때문에 나의 소유를 비견이 극하기 때문에 낭비 또 실속 없는 사람들을 바로 비견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비견이 연간에 있다면 이 사람의 첫인상 어떨까요? 협력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나 내 국가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교성,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비견은 더더욱 나와 비슷하다고 또 느낍니다. 비견이 있으면요, 나와 비슷하다고 처음에 느껴요. 네, 그리고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관이 또 비견을 극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불의와 싸우는, 특히 정관, 평관과 함께 이제 불의와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연지에 비견이 있다면 나의 조상의 내력은 나의 든든한 지주가 될 것입니다. 여기 연지에 근이 있는 거죠. 걸록으로. 연지에 일간에 근이 있는 겁니다. 비견으로. 그렇다면 내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는 든든한 지주가 될 것이다. 혹은 나의 조상은 나의 든든한 지지가 된다. 국가로부터 이렇게 지지되는 어떤 공을 얻게 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 월간의 비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사회성, 사회활동, 직업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회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또 협업하는 사람이죠. 경쟁을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그것은 또 일간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군중 심리를 이용할 수가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떠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협동조합 같은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상가조합, 협동조합,
어떤 단체를 결성하는 것. 자, 월지의 비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걸록이죠. 혹은 월지의 비견이라고 해서 월비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수성가를 하려고 하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왜? 정관이 천간에 있으니까 정관을 불러오기 때문에 또 집단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리더로서의 책임감. 만약 일간이 지지에 이 월비로 해서 걸록으로 천간에 정말 정관이 있다. 그리고 비겁이 없고 정평관이 또 혼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정인으로 정관이 보호받고 있다면 5급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 월지에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도덕적이면서 희생적이고 또 천간에 정관이 있어야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대의를 더 중요시하게 되고 또 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천간에 정관이 있어야 훨씬 더 공적인 인물이 된다. 이 월지가 월비 이렇게 걸록인 사람들이 천간에 정관이 없고 또 비겁으로 천간이 비겁으로 되어 있다면 사사로운 이익에 자꾸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일지에 비견이 있다면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간여지동이고 우리가 의지를 굽히지 않는 아주 단단함이 있습니다. 고집불통, 그리고 자기 과신, 아주 자신감, 자만심이 높은 사람이죠. 네. 특히 일간이 어디에 근을 해 있든지 간에 근이 있으면요,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 자기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버린다. 일간의 근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2개 이상이면요,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받기 싫어합니다. 독불장군 되죠. 특히 일지에 있으면 더욱 그렇다. 자,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에 비견이 있다면 경쟁하기보다는 친밀한 의리와 우정을, 왜냐면 여기는 취미, 나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비견과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친밀한 의리와 우정을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년으로 갈수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더욱 호인이라고도 얘기하고, 가족이나 친구, 보살펴줄 사람, 내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편재, 또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이제 내 재산을 나누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 내 거가 되려면 편관이 있거나 정관으로서 또 막아주거나, 그리고 정인이 있어서 정관을 보호하거나 해서 비견이 있을 때 정말 경제적 어려움이 좀 덜합니다. 자, 이 비견이 시지에 있다면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습니다.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협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지지의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립이고 독립이면서
또 희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에 있다. 그러면 나의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곳에서 또 내 집안, 가정, 나의 친목 이러한 곳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간에 근이 이렇게 시지에 있다라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미래로 갈수록 어떤 그런 경험의 능력이 쌓이고 그래서 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들어서 좀 더 독립적이 되죠. 내가 그리고 일의 결과가 좀 더 독립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갈수록 집중력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 나의 이 욕망이 비견이에요.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희생. 당연히 내가 손해보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관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위기와 다른 사람의 위기도 내가 대신 막아주지.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면. 자, 이렇게 비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간의 비겁은 관이 없으면요, 수양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비겁은 관이 있어야지만 나의 내면이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천간에 비겁이 있는 사람들이 관이 없던 사람은 관운이 오면 자기 내면을 다듬게 되죠. 자, 이렇게 또 위치에 따라 다른 비견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육신의 생화극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